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무원 시험 대비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각 이렇게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출제 문항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러면 수업 진행이 첫 번째 이렇게 될 거예요. 이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풀이하고 이론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받았지요. 그치? 그럼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복지부 거도 했었는데 지난 8월에 2015년에 8월에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지요. 그러나 안 바뀌었겠지. 설마 안 바뀌었겠지. 해고 인터넷에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다 법 있죠. 보니까 엄청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학생들 준 거 있죠. 그거 받았죠. 그게 원문 아니에요. 내가 그 원문을 가지고 중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거랑 개정된 거 우리 날 거 다 고딕으로 쓴 거 있죠. 이거 하는데 딱 이틀 걸렸네. 그 한 챕터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이론이 원래 거기 강의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몇 개를 하는 거냐 그러면 15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달에. 엄청나죠. 이렇게 한다 이 소리죠. 20문제에서 이 15장 챕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론을 거기 보면 지금 감염병 예방법만 줬지만 이걸 다 할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이론하고 나서 문제를 또 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하고 이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제를 계속하다 이론을 하고 이렇게 계속 쭉쭉 가니까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어느 정도 풀고 1조부터 몇 조까지 풀고 너무 지겹다 그러면 한번 20분 정도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다 이 소리죠. 문제도 같지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시피 각 장마다 이걸 장이라고 보게 되면 15챕터를 본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문항수 출제 문항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 감염병 예방법이 2개 내지 한 4문제 나요. 근데 지방마다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선 4개가 나고 어느 지역에선 2개가 나고 어떤 데는 3개가 나고 근데 일반적으로 2개 내지 한 4개 어떤 데는 5개 나기도 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서울이냐? 서울은 일반적으로 요거 비례해서 나더라고요. 근데 딴 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감염병과 의료법이 가장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염병은 2개 내지 한 4문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료법을 2번째로 해요. 그래서 3개 내지 5문제가 나는데 이거가 상당히 많이 나는 도들이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기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지역보건법은 왜 내가 2번째로 해놨냐 그러면 요것이 가장 짧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또는 2문제 나는데 여기 의료법도 지난 2015년 5월 달에 했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먼저 할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룰 거는 이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지금 주고 나서 지역보건법을 할 것이고 그럼 바뀌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공중보건 듣지요. 공중보건 듣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20년 만에 아주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지역보건법이 1999년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 개정된 거예요. 2015년 11월 28일 날 개정됐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요. 완전히 싹 개편돼버렸어요. 그래서 법 안 보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난 법을 보니까 하지만. 그래서 공중보건하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도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기 때문에 이걸 실었고 그 다음에 의료법을 할 것이고 의료법 아까 얘기했었죠. 검역법은 한 문제 내지 2문제인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는 1개 내지 2개예요. 검역법 이름 알죠? 우리가 콜레라, 그 다음에 황열페스트,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 있잖아. 그치요?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예요? 동물인플루엔자예요? 사구는 동물인플루엔자지만 검역은 아직까지 조류가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지요. 이건 최대 잠복기까지 해서 콜레라 5일, 황열페스트 며칠? 6일. 6일이죠? 그치? 황열페스트 6일. 안 외웠어요? 그 기본으로 외웠어야지. 그 다음에 사스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는 10일이고 신종인플루엔자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최대 잠복기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 그럼 문제 2개 다 갔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수시고 내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검역법 했죠. 국민건강증진법도 아마 여기 공중보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기선 2개 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도 3개 나는 데도 있더라고.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응급의료 있지. 아니 국민건강보험 있죠.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것도 1문제 내지 2문제 나고 의료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도 그렇고 쭉 이렇다 이 소리죠. 다 읽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읽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쭉 이렇게 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명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일반적으로 내는 것은 12번째까지예요. 그럼 12번째인데 거기 13번째 결핵 예방과 노인장 교양과 모자 보건은 강의를 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안 났었어요, 여지껏. 그러더니 작년 충남에서 이 결핵이 하나 났었고요. 또 어디더라? 어서 하나 또 저 모자 보건이 하나 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이 프린트 줬듯이 그렇게 중요 표시만 해서 줄 거예요, 학생들. 이것까지 강의를 다 못한다 이 소리죠. 왜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처럼 어디에서 시험이 난다고 이렇게 공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났던 것들 학생들 거기에 저기 뭐뭐 났다고 오게 되면 우리가 재편집하지요. 기출문제 이걸 가지고 출제문항성을 대충 얘기한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수업할 거냐 그러면 거기 혈액까지. 혈액 같은 경우는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고 용어정의 같은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핵과 노인장기 모자 보건은 일반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충남에 하나가 났었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 경상도 쪽인 거에서 하나 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자 그러면 한 문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걸 그렇게 열라진 떠들 수 없잖아요. 그 시간도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짜집기만 해줄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출제 문항수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출제 문항수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너무 길게 하면 진도도 바빠 죽겠네. 너무 지겨울 테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장 펴보세요. 거기 의료관계법규가 있지요. 그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법에 대한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내가 조금 천천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12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내 강의 속도를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적응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왜 그랬냐면 거의 몇백 페이지, 700 내지 800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원문 뽑아보라니까 법제처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걸 내가 추린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법 용어를 얘기할게요. 법에서는 용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1을 1항이라고 읽어요. 그럼 내가 1항 찾으려면 얼른 찾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을 1항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는 뭐라 그래요? 2항. 동그라미 3은 누가 되는 거예요? 3항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다음 각항과 같다 이 소리는 뭐가 되는 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2 그런 걸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우리가 번호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내가 여기 할 땐 여기 보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거기 본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건교육자 내 말이 아니고 거기 에드거 데일이라는 사람이 뭐랬다고요? 실제 경험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그것도 저쪽에서 보건 쪽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말은 효과가 가장 없는 게 말이에요. 교육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트를 만들거나 이래서 해서 보조 역할을 하라는 게 그게 내가 지금 강약 주고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교감을 해야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들을 때는 마음가짐을 여기서 최대한 다 외우고 집에 가서는 딴 공부해야지 이렇게 식으로 하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혹시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으면 그때가 보충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요. 여기서 다 외우고 간다고 하세요. 다 줄도 쳐놨다고 가서 졸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 내년까지도 못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금 줄 쳐놨지만 잘 따라오면서 하라 이 소리죠. 동그라미 1은 1항이고 그 다음에 1점은 1호라고 읽어요. 그럼 2점은 뭐라 그래요? 2호. 3점은 뭐라 그래요? 3호. 그럼 내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얼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있죠. 가는 과목이라고 읽어요. 가는 뭐라고 읽냐 그럼 과목. 나는 뭐가 돼요? 나목.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 소리죠. 이게 법에서 용어예요. 그래서 법을 이 용어를 모르면 못 따라와요. 못 찾고 그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법에는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감염병 예방법이 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57페이지까지 있죠. 그런데 거기 네모 1번 해놓고 나서 뭐라 했어서 감염병 예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몇 페이지 펴보는 거냐 그러면 거기 중간쯤 가보세요. 중간에 35페이지 보세요. 감염병 예방법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 그렇게 돼 있죠. 35페이지 시행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어딜 펴보는 거냐 그러면 46페이지 보세요.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게 안 했는데 저걸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려면 얼른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포스트잇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에다 붙여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다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감염병 예방법이 있지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다 했었죠. 그 다음에는
거기 아까 누가 있었었어요? 시행령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었어요? 시행규칙. 일단 보세요. 수업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 이거 하고 나서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제 감염병 예방법은 항상 제1조가 있죠. 제1조가 있다 이 소리. 그럼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있다 이 소리죠. 근데 2조 같은 경우에는 제2조는 누가 되냐 그러면 용어정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뭐라 썼어요? 1항이에요? 1호예요? 1항이지요. 그럼 1항이나 이런 데서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여기 설명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법에서 설명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가서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소리예요. 여기는 그럼 제1조도 또 뭐라고 있다고요? 목적이라고 있겠죠. 목적. 그 다음에 제2조 누가 된다고요? 여기는 또 이제 2조는 뭐라고 돼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조에서 여기 동그라미 1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나요. 법 3조라 그럴까요? 쭉 가다 3조. 3조가 있다고 치게 되면 뭐라고 이제 있으면 법 2조지요. 법 2조 1항. 2조에 뭐가 돼? 1항이죠. 1항에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읽어야지 지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법 2조의 1항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행령 3조에 있다 그러면 3조에 누구를 읽어야 돼요? 1항을 읽어야지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시행령까지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법 1항에서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호가 있어요. 1호에 뭐라고 가더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서마다 환경부는 환경부령을 내릴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누가 된다고요? 보건복지부령을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처는 어디로 갔어요? 국무총리령으로 갔지요. 그래서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우리는 지금 뭐가 되냐 그러면 보건복지부 바쁘니까 그냥 하나 띄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다면 뭐 어디 가서 설명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은 일명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이 규칙도 누가 돼요? 제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조가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쭉 가서 만약에 4조에 여기서 보게 되면 1항이 있다 그런다면 1항에 법 2조 1항 1호에 법 1항 1호에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됐다면 누구를 읽어야지 해석되는 거예요? 요 법의 1호하고 이것도 같이 읽어야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령 찾아라 그러면 얼른 가서 시행령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 찾아라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시행규칙을 얼른 볼 거다 있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다 있었죠.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이것만 별도로 읽고 이것만 별도로 읽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 법쪽을 주로 많이 나는데 우리는 또 시행령도 나더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을 또 기준으로 하는 거든. 똑같은 그 감염병이라도 나는 파트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나고요. 큰 법적으로 나고 시행령 쪽으로 시행규칙 쪽으로는 거의 다 안 나는데 우린 또 아니더라고. 지방은 아니더라고. 시행규칙이 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난다 이 소리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서로는 끝났고 빨리 진행하자고. 그럼 어딜 보실 거냐? 어딜 볼 거냐? 그럼 얘기하는 거 빨리빨리 따라오시면서 중요 표시 다 해놨지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거기 1조 보세요. 1조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1조가 있지요. 그리고 거기 시행이 언제예요? 바뀐 법을 써놓은 거예요. 현재 2016년 1월 1일이에요. 다 이 소리죠. 그래 궁금하면 보건복지부 이과 가면 다 알려준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법은 어디에 들어가면 있는 거냐?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이것도 하나 찾는 거 알려줘야 되겠구나. 인터넷 들어가면 법제처 쳐보세요. 법제처 치게 되면 법제처를 치게 되면 거기 떠요. 스마트폰을 할 것이냐 아니면 PC를 할 것이냐 뜰려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법제처 치면 바로 밑에 종합법령이 떠요. 그럼 법제처 누르지 말고 종합법령을 누르면 거기를 가면 이제 문구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래서 감염병 세자만 쓰면 나와요. 근데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쭉 나와요. 별표까지. 그리고 아까 여기 다 안 했는데 여기서 또 설명 못하겠으면 별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지금 다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나 머리가 아픈 줄 알아요. 그래서 법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덤택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 짓을 하고 앉았네. 그래서 이것이 감염병 예방법 치면 되고요. 아까 검역도 치면 나와요.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요즘은 잘 돼 있어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령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있죠. 요걸 클릭하면요. 요거와 관계된 것이 바로 떠요. 뜨더라고. 옆에 있는 거 안 봐도 관련된 거 뚝 뜬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찾는 걸 잘 알려줘도 모르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날만한 거 잘랐잖아요. 근데 감염병과 의료법은 거의 다 원문을 실었어요.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내가 뚝뚝 자르고 날 것만 이렇게 추린다고. 그래서 원문도 또 궁금할 것 같아서 여기 뭐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원문도 거기 다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저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한 챕터 끝나고 나면 올려줄 거니까 보셔도 되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보자고. 1조 보세요. 목적은 첫 번째 1조. 이건 또 지방에 나대 보니까 목적은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런 감염병 예방법을 왜 만들었대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이죠. 중요시 해주고요. 뭐가 된대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한대요. 내가 지금 강약을 주죠. 그때 중요하다면 얼른 체크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에 났었고 내가 보기에 바뀌었어도 날만하다 이런 걸 체크하는 거다 이 소리죠. 본인들이 혼자 하기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법을 20년 가르쳐봐도 이거 책 양이 많아가지고 머리 아프다니까. 그래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중요시 해주고 채워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방 및 뭘 한대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대요. 그럼 누가 되는 거라고요? 국민 건강 증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예방 및 관리를 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진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뭐 1조 끝났죠? 그 다음 2조 보세요. 2조는 누가 되냐 그러면 2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2조는 무슨 애 어느 도도 다 2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나면 2조만 다 외워도 감염병은 통과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한두 개 날 수도 있고. 첫 번째 보자고요. 2조 정의는 첫 번째 감염병 예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1군 2군, 3군, 4군, 5군까지 있죠. 숫자 5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 지정 감염병 있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일단 동그라미 쳐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1 동그라미 치고 2군 할 때 2, 3군, 4군, 숫자 5군 거기 쳐놨잖아요. 지정이지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거기까지 3개 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WHO가 일명 살펴봐야 되는 감시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수, 의료. 그럼 이제 속으로 아마 쉬었을 거예요. 안 쉬었어요? 몇 종일 것 같아요? 몇 종? 내가 얘기하시죠. 몇 종? 그것도 나요. 몇 종이에요? 11종이죠. 11종이에요. 11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법에서 내려두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니까. 11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염병 예방법을 몇 종류로 지금 해놨어요? 11종류다 이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각 1군은 어떤 거고 2군은 뭔가 할 거다 있을죠. 1군 중요시 해주세요. 1군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물과 음식물을 통한대요. 중요시 해주고 뭘 통해서 간대요?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거가 집단으로 발생한대요. 집단으로 한다는 건 반짝 팍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시 해주고 그러면 반짝 발생하니까 일명 유행 즉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뭘 했었냐 그러면 방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균 같은 거 작년에 메르스가 돌 때 보게 되면 교통도 차단하고 사람들 이렇게 오고 가는 거를 막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막는 거다 이 소리죠.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럼 1군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 따라오시라고 딴짓하지 말고. 왜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요. 찾는 거는 지금 날 보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언제 집에 가서 그걸 보고 또 불고 나 안 보고 있을 거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1군은 지금 정의가 1군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뭘 통해서 간대요? 음식물 통해서 간대요. 물과 음식물 통해서 가면 이렇게 쓰고 한두 것도 그러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못 찾으면 잠깐 놓쳤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요. 체크하고. 왜 그러냐면 한 템포 늦어서 못 찾으면요. 계속 뒤따라온다 이 소리죠. 뒤따라오면 나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물과 음식물 통해서 간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기계예요? 호흡기계예요? 피부질환이에요? 소화기계다 이 소리죠. 소화기계다 이 소리죠. 그럼 소화기계니까 일명 경구라고 봐도 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화기는 공중보건학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처자가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되는 거예요? 뭐야? 여보시오 뭐라고? 아 왜 예방접종에 소화기가 환경위생처자가 되는 거지? 자다 봉창 누가 두드렸어? 잘 따라오라고요. 소화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처자가 예방대책 되는 거잖아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소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거기 눈을 한번 훑어봤고 공중보건에서 이런 데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이게 공중보건과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소화기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찾아라. 그 다음에 뭐 거기 바이러스 소화기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찾아라. 세균에 들어가는 우리가 소화기 찾아라. 그러면 그거를 여러 공중문에서 그 많은 걸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학원을 온 이유는 빨리 합격하려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A형 간염 있죠. A형 간염 있죠. 두 번째 콜레라가 있죠. 세 번째 누가 돼요? 장티푸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되냐 그럼 장티푸스가 따라오면 항상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와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시간이 없어 안 하는데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일찍 죽으면 장티푸스, 늦게 죽으면 파라티푸스 그렇다는 그거 메디신 스토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잠복기도 비슷하고 균도 비슷하죠. 다 무슨 속이에요? 살모넬라 속이잖아요. 살모넬라 타이피, 파라티푸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살모넬라 파라티피. 그렇죠. 잠복기도 누가 돼요? 1주 내지 2주. 그러면 식중독에서 배웠다시피 살모넬라는 속쪽 나눌 때 미생물은 비브리오는 혼염균이고 살모넬라 무슨 속이에요? 살모넬라 속은 열이 펄펄 나죠. 열이 펄펄 나니까 이 장티푸스가 열이 펄펄 난다는 거죠. 열이 펄펄 나면 증상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불쾌하죠. 그 다음에 두통이 있죠. 이런 거 다 있으리죠. 토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소화기가 토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그렇지 않다 이 소리죠. 그럼 일단은 A형 간염 외웠고요. 콜레라, 검역대상이 대표적인 콜레라 외웠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그렇고 다섯 번째 누가 돼요? 세균성 이질. 여섯 번째 누가 돼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있었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소화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있겠고 세균이 있어요. 여기서 바이러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것만 바이러스죠. 빨간 거 어디 갔어? 바이러스가 A형 간염만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만 바이러스예요. 이것만 바이러스고 나머지 다 누가 된다고요? 바이러스 A형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 이거 나머지 다 누가 된다고요? 세균이에요. 세균이라고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거기 공중을 연결시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여기서 소화기에 대한 세균 찾아라 그러면 이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기에 대한 바이러스 누가 찾는 거예요? A형 간염이다 이 소리죠. 그 많은 것들을 외우려면 벌써 그 사람은 합격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련한 백성이 외우는 거지. 그렇다 이 소리. 이렇게 오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외웠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병원체가 있죠. 병원체가 일명 0157이라는 말 들어봤죠? 0157. 157번째를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병원체가 되고 두 번째 누가 돼요? 독소가 있죠. 독소가 일명 뭐가 되냐 그러면 베로톡신이죠. VEROTOXIN. 이거잖아요. 이게 독소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베로톡신과 관계된 게 누구냐 그러면 창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다. 이러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를 1군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과 음식물 통해서 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거는 소화기는 급성이에요, 호흡기예요, 아니요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다 급성이다 이 소리죠. 지금 한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법에서는 반드시 이 항목이 외워야 된다고. 그럼 외웠죠? 다 외웠다 이 소리죠. 지금 외우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가만히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외우면서 따라오는 거고 나는 여기서 다 소화를 시키고 간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가르칠 때 이해 갔다는 것은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라고. 본인 실력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학생들 실력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지금 시켰기 때문에 잘 시켰기 때문에 이해가 간 거고 그걸 본인 거를 만들 것은 본인의 노력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간다는 것은 본인 실력이 아직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이렇게 오는 거로 됐죠? 중요 표시해지고 그 다음에 2군 보세요. 2군은 그럼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과목부터 다목을 거기 보게 되면 법이 여기 잠깐 보세요. 법도 또 하나 요령이 있어요. 내가 20년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 지금 내용들이 무지 많지요. 그래서 과목부터 다 여기 쭉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세요. 집에 가서 졸리면 자대고 한번 거보세요. 그리고 묶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2조가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은 어떤 학생 보게 되면 제1조 저 1조가 있는데 여기 아니 2조가 목적이 이렇게 있었죠. 목적 제목이 있잖아. 목적이 아니고 용어 정의가 있었지요. 용어 정의가 있었잖아요. 용어 정의. 그런데 다 형광펜을 치지 말고요. 이거를 이 제목만 이렇게 형광펜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은 나는 옛날부터 청색으로 쳤어요. 법에 대한 거는. 제목을. 그 다음에 시행령은 저 붉은색을 친다든지 제목을 쭉쭉 이렇게 여기 목적 있고 용어정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큰 제목 있죠. 그런 다음에 시행규칙은 뭐 청색으로 친다든지 그러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시각적 효과 무시 못한다니까. 이것이 일명 에드그 데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과 뭐 글 이런 것들 효과가 없으니까 차트 이용하라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은 형광펜을 준비 안 됐으니까 집에 가서 그 법에 있는 어떤 학생 여기까지 다 이렇게 치고 앉았어. 그럼 정신줄이 없어요. 다 컬러풀하게 되면. 그래서 본인들 이렇게 제목만 치고 그다음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1호, 2호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라고 일단 보자고.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까 빨리빨리 간다고요. 2조는 2구는 예방접종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요 표시해지고 그저 그때 예방관리가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가 공중보건에 배웠다시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호흡기계예요, 소화기계예요? 호흡기계예요, 소화기계예요?
호흡기계예요. 호흡기다 이 소리죠. 그럼 호흡기계가 되는 거겠죠.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대요. 중요부시 그래서 국가 예방 접종 대상으로 한대요. 중요부시지고 그럼 2구는 지금부터 이제 과목부터 어디까지 있다고요? 과목부터 탐호까지 묶어서 중요부시해 두세요. 과목부터 탐호까지 묶어다 중요부시해라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올 것이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그럼 1군 외웠죠? 1군 이제 지운다고? 물과 음식물 통해서 가는 거 요거 지운다고요? 베로톡신. 베네르핀과는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베로톡신이에요. VEROTX. 우리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링은 대충 외우라 그랬는데 외우지 말고 발음만 하라는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베네르핀과 베로톡신이에요. 우리가 왜 조가비독은 누가 돼요? 베네르핀이죠. 근데 이건 베로톡신이죠. VEROTOXI. 그래서 우리가 조가비독과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혼돈하지 말라 있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입이라도 뻥긋뻥긋 하세요. 그 지운다고요? 지운다고? 그럼 이제 2구는 어떻게 올 것이냐? 2구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구 내웠지요? 2구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대요.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기겠어요? 호흡기기겠어요? 호흡기계예요. 호흡기라고. 호흡기가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이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보건이나 이런 데서 배웠죠. 뭐라고 배워요? DPT 들어봤죠? DPT가 무슨 혼합 백신이에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DPT가 있단 말이에요. DPT 일단 외워야 돼요. 그럼 DPT만 외우고 이 용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D는 누가 돼요? D니까 디프테리아라고 생각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P는 파상풍이에요? 아니에요? 파상풍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공중본도 안 뗐어요? 파가 파상풍 아니에요. D는 디프테리아고 펄티슈스가 100일이에요. 영어로. 그 용어 뜻 알아둬야 되잖아. 펄티슈스가 100일이에요. 100일에. T는 테타너스 약자가 파상풍이에요. 그럼 여기 중요 표시가 일로 가서 그러네. 여기 보게 T는 일명 누가 된다고 파상풍의 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다 했어야 되잖아요. DPT 혼합 백신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이 디프테리아. 이게 파상풍. 이게 누가 돼요? 찌들하니까 살아. 100일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안 배웠어요? 요거 두 개.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누가 돼요? 순화독소 예방접종 또는 톡소이드 예방접종. 100은 누가 돼요? 쉽게 말하면 백신이랑 가까워요? 순화독소 톡소이드랑 가까워요? 백신이랑 가깝지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백신 예방접종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또 백신이에요? 사균이에요? 생균이에요? 아 이것들이 죽었다고 치면 무슨 백신이냐고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일명 사균 백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균 백신 맞추는 것 읽을 때 100일에 일본은 이렇게 안 가르쳐줬냐고 그렇게 오는 거다 이 소리죠. 일단은 그건 공중보건 배우고 일단 읽을 거다 있었죠.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하나, 두 개, 세 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 왜 1번 다음에 4냐? 하나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는 4번째 감염성 지수가 높은 거 들어봤죠? 감염성 지수가 높은 거 누구예요? 95% 되는 거 누구? 폴리오가 높아요? 아 왜 그래? 자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 사람들이 홍역이 95%, 그 다음에 두창이 95%잖아요. 근데 두창은 지구상에서 박멸됐지요. 그랬잖아요. WHO가 공포했잖아요. 박멸됐다고. 근데 홍역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죠. 홍역이 있다 해서 홍역. 감염성 지수가 높은 홍역. 100명한테 뿌리면 몇 명 걸리는 거? 100명 다 걸리는 95%. 그 다음에 감염성 지수가 낮은 거 있죠. 가장 낮은 거. 어떤 통계를 볼 때는 높은 거, 낮은 거 외우는 거예요. 감염성 지수가 낮은 거 누구예요? 여기 앞에 학생. 누구예요? 여보시오. 감염성 지수가 가장 낮은 거 누구예요? 감염성 지수가 가장 낮은 거는 지금 여기 할 때는 룰더 박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폴리오. 맞아요. 폴리오. 저기 1번 내용은 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저기예요.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1대 현상이 1이면 100 또는 1대 500 그러는 거고, 그리고 폴리오는 0.1%밖에 안 되는 거지. 현상이 1이면 불현상이 누가 돼요? 1000 그렇다 이 소리죠. 그렇게 연관시켜 오는 거예요. 그럼 홍역 있고 누가 된다고요? 폴리오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염성 지수가 높은 거, 감염성 지수가 나쁜 거기 없어요. 홍역 있죠? 폴리오 있죠? 그럼 4개, 5개죠. 그런 다음에 6번째, 7번째 뭐가 있다고요? 풍진이 있죠. 풍요를 즐기며 사는 거잖아요. 풍요죠. 이렇게 풍요를 즐기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풍진. 요는 누가 돼요?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그 다음에 이걸 이꼴 뭐라 그래요? 볼거리. 이꼴 뭐라 그래요? 항아리선염. 학교에서 이거 쓰라 그러면 학생들 쓸 것 같으죠? 그 딴짓하고 있다 나중에 그 자기 본인대로 외우면 저 다리 아니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어요. 지금 여기 6층이죠. 그럼 내려가다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연상하면서 외우라는 걸 손짓 발짓하면서 외우라 할 때 그렇게 외우라고. 이러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풍요 있죠.
여기서 뭐 DPT. 그 다음에 누가 된다? 감염성 지수. 어차피 이거 공중물에 외워야 되잖아요. 감염성 지수가 높은 홍역. 낮은 거 누가 돼요?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 이꼴 뭐라 그래요? 급성이 백수염이죠. 아, 여기 뭐라고? 딴짓 자꾸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풍요 있죠. 풍요. 풍진, 유행성 해선, 윗골 뭐라 그래요? 볼거리, 윗골 항아리 손님. 이걸 요즘 왜 시험에다 많이 집어넣냐 그러면 현실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예요? 8번째 보게 되면 A형 간염이 져 있으니까 걔네 형님 2군인가 보다. 누구예요? B형 간염. B형 간염 있지요. 그 다음에 9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수도. 그치요? 그 다음에 10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염. 일본 내염이잖아요. 11번째 누가 된다고요?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지요. 인플루엔자 이걸 독감이 되는 거잖아요.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12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폐렴구균. 폐렴구균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세균에 들어가는 건 누굴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거 다 거기 호흡기지요. 그럼 여기서 호흡기 아닌 거를 지금부터 찍을 거예요. 보세요. 호흡기 아닌 게 있지요. 호흡기 아닌 게 화상풍은 마비가 돼서 죽는 거죠. 아니죠. 피부 상처를 통해서 가는 거죠. 토양 아포에서. 그렇죠? 화상풍이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폴리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룰더 박사는 호흡기를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45년 넘게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역학조사를 안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로도 옮겨진다. 공기로도 옮겨진다. 근데 주로 옮겨지는 게 뭐였었냐 그러면 인도 군백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1000명한테 균이 들어가면 한 명이 다리가 아기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기는 5살 이하를 주로 하는 거예요. 폴리오가 있지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기 아닌 거 누가 있어요? B형 간염 아니죠. 그 다음에 일본 내염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호흡기예요. 호흡기라고. 그럼 거의 다 이구는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어디에 가깝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거의 호흡기계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렇게 시험에 나게 돼요. 1구는 거의 다 뭐가 된다고요? 소화기계 다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균인 거를 지금부터 찍을 거예요. 이거는 앞과 끝이에요. 누가 세균이겠어요? 여기서 1구는 거의 다 세균이었지만 이걸 이제 노란 거래요. 이게 세균이죠. 이거 노란 거. 이거 DPT가 세균이에요. 이게 세균이고 나머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균이고 처음과 끝이 세균이에요. 이것도 세균이에요. 폐렴구균도 세균이에요.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세균이 된다 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호흡기에 들어가는 거 바이러스 찾아라. 그 다음에 호흡기에 들어가는 세균 찾아라.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미련하게 그 많은 수백 가지를 다 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군과 1군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외웠으면 그럼 그대로 외우든지 지금 뭐 머리를 개조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외우시고 근데 내가 보면 이렇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공중보건과 연결시키는 게 더 나을 거다 이소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됐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빨리 넘어간다고. 2군 다 됐지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거리를 날지 항아리 손님을 날지 나도 모른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거기다가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왜 폐렴구균을 고득을 했냐 그러면 이거는 최근 들어서 신설된 거기 때문에 거기 기출문제 많이 안 들어갔지만 최근 잘 끼워 넣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세요. 3군은 옛날에는 뭐만 났었냐 그러면 4군 그 용어정에만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요. 다 어떻게 나냐 그러면 요즘 봤잖아요. 1군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1군 뜻, 2군 뜻, 3군 뜻, 4군 뜻 이렇게 놓고 나서 거기다 질병까지 섞어놓는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군은 간헐적으로 발생한대요. 중요 표시해주고 간헐적이라는 것은 가끔가다 발생한다는 거죠. 가끔가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니까 그것도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 하게 되면 그 뜻이 누가 되는 거예요? 2군이에요? 3군이에요? 3군이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3군도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1군과 2군은 정확히 외우고 나서 3군은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거 들어봤죠?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 절지동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옮기는 게 많잖아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가을철 풍토병 들어봤잖아요. 한탄 바이러스가 옮기는 유행성 출혈력, 렙토스피라증, 쥐가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진드기, 참진드기가 옮겨요? 털진드기가 옮겨요?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증병, 인골 찌찌감염병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3군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동물들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외잠복기 들어봤지요? 공중보건학에서. 외잠복기를 통해서 가는 것 찾아라. 요즘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이것들이 거의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러면 3군에 속해요.
그럼 내가 읊은 것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있다 이 소리죠. 그럼 보자고. 첫 번째, 거기 보게 되면 결핵과 나병, 한센병 있고 나병이죠. 이걸 내가 왜 옆으로 쳐놨냐 그러면 이게 만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만성이 우리가 만성하게 되면 몇십 년 앓을 수도 있고 뭐 22년 앓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급성은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급성이다 이 소리죠. 쉽게 감기하고 우리가 배탈 나고 이런 것들하고 생각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만성의 대표적인 게 결핵이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나병 있고 한센병. 그 다음에 성병으로 돼 있어요? 매독으로 돼 있어요? 매독이에요. 옛날에는 성병으로 돼 있었다고. 내가 20년은 법을 가르쳐봐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역사도 알아. 학교에서 매일 이 짓만 해가지고. 그래서 매독이라고 돼 있다 이 소리죠. 몇 년 전에 매독으로 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만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핵 중에서는 장결핵도 있고 폐결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결핵은 폐결핵이 되는 거예요. 폐결핵이다 이 소리죠. 묶어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다음에 말라리아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모기가 옮기는 것 중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누가 돼요? 말라리아지요. 그럼 지금 결핵이나 매독이나 한센병은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이 사람들 공부 안 했네. 세균이지. 기본을 안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 사람들아. 여기 세균이지요.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리아는 그럼 뭐예요? 원충. 원충이니까 일명 회충, 요충 이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집신벌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이 넣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중간속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기를 종속주로 보기도 하고 그건 공중보가 배우시고 그따 있어. 말라리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기 감기가 누가 돼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라고 일본 내용만이에요. 말라리아다 이 소리죠. 말라리아는 원충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되고 치료하면 누가 된다고요? 치료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기가 옮기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은 내가 왜 옆으로 해놨냐 그러면 이것도 잘 집어넣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막구구성 수막염이라는 건 뇌에 물이 차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죠. 뇌가. 그렇죠? 그래서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은 호흡기계예요. 호흡기계라고. 그럼 이것은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아, 왜 이 사람들 바이러스를 좋아해? 세균이에요, 세균. 그럼 지금 세균 자꾸 외워요. 여지껏 안 외웠으면 지금 내일 시험 봐도 난 이걸 맞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줄만 치고 그냥 대충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 100년 해도 안 돼요. 그따위 소리죠. 여기 공무원 몇 년 하지요. 근데 실제 공부하는 건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년 공무원 준비하더라도 1, 2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에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독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1, 2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뭐 원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1, 2년만 하면 승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나는 목표를 딱 세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거꾸로 세면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니까. 법규 같은 건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건데 법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성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은 세균이면서 호흡기계예요. 그 다음에 결핵은 아까 호흡기라 했었죠. 매독은 누가 돼요? 성병이죠. 한센병, 나병 누가 돼요? 피부질환이죠. 그럼 지금 여기 다 섞였죠. 피부질환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증. 우리가 여름에 걸리는 거다 이 소리. 레지오넬라증. 이거 세균이죠. 비브리오 폐활증. 비브리오 폐활증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폐활증이라는 것은 혈액에 세균이 있어 우리 합병증으로 죽는 거죠. 그렇죠? 비브리오 속하면 아까 뭐라 썼어요? 호염균이에요. 그래서 비브리오 식중독과 똑같이 NaCl, 염화나트륨이 3 내지 4%에서 있을 때 자라는 균들이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비브리오 폐활증. 이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진디부스, 발진열, 쯔쯔가면시병, 렙토스피라증. 이것들이 다 우리가 뭐가 되냐 묶어 중요 표시해야 되는데 발진디부스는 이가 옮기는 거죠. 발진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쥐벼락이 옮기는 거죠.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면시병과 이꼴 양증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을철 풍토병을 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털진드기가 옮기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죠? 다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렙토스피라증은 가을철 풍토병이죠. 누가 옮겨요? 쥐가 옮기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브루셀라 이꼴 누가 되는 거예요? 파상풍이에요? 파상열이에요? 파상열이에요. 파상풍은 아까 몇 군이었었냐 그러면 2군이죠. 파상풍은 치료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전쟁 때는 우리가 군인이 많이 죽고 그냥 평상시 때는 농부나 그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이 죽는 그것이 어떤 거냐? 뭐가 돼요? 파상풍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상풍 아포는 땅 속에서 열악한 땅 속에서 일명 아포가 10년 이상 살아요. 아포가 있다는 건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DPT 했잖아요. 저기 파상풍 뭐예요? 독소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균이 우리가 질병을 유발하면 균을 조금 넣어주는 거고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면 뭘 넣어주는 거예요? 독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100% 넣게 되면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순화시킨다 이 뜻이에요. 또는 정지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랑 파상풍은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세균이지만 세균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브루셀라 이꼴 누가 된다고요? 파상열은
동물이 걸리면 뭘 유발을 해요? 유산을 유발하고 사람이 걸리면 일명 열이 펄펄 나요. 몇 도까지 가느냐? 45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 잘 끼워 넣는 게 목축하는 사람들이 시골 가면 많지요. 소돼지 키우는 거 많이 봤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요즘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나다라의 시험에 잘 내놓는 거예요. 파상열, 이꼴 뭐가 된다고요? 브루셀라시스 다이소리죠. 중요시 되시고 그 다음에 탄저 있지요. 탄저 얼마 전에 미군에서 뭐 생물 테러로 쓰는데 뭐 저기 살아있는 걸 가져와니 난리친 거 뉴스 들어봤지요. 그래서 공무원하는 학생들은요 뉴스도 꼭 하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로비 먹은 것도 아니고 이슈화되는 것들이 난다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메인 뉴스를 볼 시간이 없으면 신문이라도 보든지 신문 볼 시간이 없으면 메인 뉴스 하나 봐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탄저는 여기 호흡기 탄저가 있겠고 피부 탄저가 있고 장 탄저가 있는데 호흡기 탄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탄저라는 게 석탄 알죠? 석탄탄의 종기저예요. 그래서 일명 쉽게 말하면 종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종기가 생기면 이렇게 움푹 파지죠. 움푹 파지면서 그 새카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괴사 현상이 생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다 군인들한테 뿌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24시간 안에.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군들이 들여올 때 우리가 고위험군은 나중에 또 여기 해요. 들여올 때는 고위험군을 들여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허가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것도 100% 나는 문제. 누구? 아직 안 배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고 고위험 병원체를 들여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땐 누가 된다고요? 신고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고위험 병원체를 지금 외우세요. 이거 뒷장 가서 있어요.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여올 땐 누가 된다고요? 허가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군에는 그 예외 있는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만약 어떤 연구직에서 어떤 위험한 병원체도 거기 프린트 줬잖아요. 거기에서 들여올 때는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예외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한테 통보를 안 해도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들이 갖다 막 실험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탄저. 그래서 이거를 살생 무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생물 테러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게 누가 된다고요? 탄저예요. 그렇다 이거죠. 중요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공수병. 사람이 걸리면 물을 무서워서 공수병이고 누구한테 물리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그렇죠. 그 미친 개가 물르면 이게 사람이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공수병 그러는 거고 개가 걸리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해가지고 광경병이다 있어죠. 광경병에 우리가 걸린 개한테 물리면 사람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공수병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수의 대표적인 거다 이 소리죠. 이거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 표시했죠. 아까 결핵, 매동, 나병, 한세균 그랬고 그 다음에 신주군 출혈열도 이거 잘 알아둬야 되죠.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유행성 출혈열이죠. 이것은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공중부가 하나도 안 띄었네. 그 진도 아직 안 끝냈어요. 이거 바이러스지. 무슨 바이러스예요? 한탄 바이러스예요. 우리나라 의학자가 1987년에 한탄강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그 지명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탄 바이러스 말 그대로 그 당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가 아니고 새로 발생했다 이 소리죠. 신주군 출혈 내는 건데 지금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엔 유행을 하는 출혈하는 질병이 있더라 이 소리죠. 옛날에는 진드기가 옮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학자가 저기 왜 북쪽 있죠. 의정부 지나고 철원 쪽 가는데 거기에 한탄강이 있거든요. 소금강이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쥐에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쥐한테서 그 나오는 배설물에서 오줌이나 타액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한탄 바이러스가 되는 건데 그 지명의 이름을 땄는데 유행성 출혈은 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균이 발견됐어요. 균이 발견됐죠. 무슨 바이러스예요? 한탄 바이러스예요. 정확하게. 그따위 소리죠. 그럼 진드기예요? 아니에요. 옛날엔 진드기가 옮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소리죠. 누가 옮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옮기더라 이 소리죠. 누가 한테 있는? 쥐한테 있는. 그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가을철에 조심하라. 쥐가 침 뱉어놓고 오줌 싼 거 갖다 섞어 먹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때 왜 이렇게 잔디밭에 가자는 그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다 있어. 한탄 바이러스 중요 표시해 두시고 신주군 출혈 이꼴 유행성 출혈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모르면 이꼴 써놓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 표시해 두고 인플루엔자도 있죠. 중요 표시해 두고 인플루엔자 이꼴 독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3군이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고 에이즈 들어봤죠. 호전성 면역결핍증 이꼴 뭐예요? AIDS 에이즈죠. 이거 바이러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플루엔자도 누가 돼요? 바이러스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이거는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거
소한테 소가 미쳐 날뛰는 걸 뭐라 그래요? 구제역이라 그래요? 광우병이라 그래요? 광우병이죠. 소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빠르적빠르적 하면서 흰 눈동자를 막 이러면 누가 된다고요?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 뼈도 먹고 골도 먹고 창자도 먹고 피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게 알뜨리도 먹어서 뼈까지 먹기 때문에 그 뇌에 있잖아. 골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 하나인 단백질 물질이 변종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광우병이 걸려 미친 소가 걸린 그거를 갖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먹다 보니까 확률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수입할 때 난리 쳤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도 먹고 앉았대. 그리고 미군 부대 이런 데 들어가서도 좋다고 먹잖아요. 그치?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걸리면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가 걸린 뭐라는 광우병. 그럼 이거 다 누가 되는 거? 인수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3군 얘기한 것은 일단 누가 되는 거예요? 만성 대표적인 결핵.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결핵.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나병. 이꼴 나병이 한센병이지요. 그 다음에 매독이죠. 세균이죠. 말라리아. 원충이지요. 그 다음에 누구라 썼어요?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 아까 상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열 호흡기계인데 세균이라 했었죠. 그 다음에 광우병도 있게 광우병이 들어간 크로이츠벨트 약고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공수병도 있었죠. 개가 미쳐 날뛰는 거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거 누가 있었냐 그러면 팔진디푸스, 팔진열. 이건 배설형이면서도 증식형이기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아까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어떤 게 있었나? 비브리오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충 쭉쭉 외우라 이 소리. 쯔쯔가무시병, 가을철 풍토병 다 들어갔잖아.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쯔병, 그 다음 유행성 출혈력 다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렙토스피라증도 쥐가 옮기는 가을철 풍토병에 이렇게 해서 다 줄줄이 외우라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참 이거 하나 했구나. MMR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MMR 누가 돼요? MMR이 어떤 거예요? MMR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그럼 누가 돼요? 바이러스예요. 여기 홍역 약자, 그 다음에 유행성이어서는 약자, 그 다음에 풍진, 루벨라 약자. 그래서 MMR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외웠던 게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외우고, 아니면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다면 이렇게 외우고, 알아서 외우세요. 뭐라고? 우리 이제 항목만 하니까 종류만 외우라 했었죠. 다 외웠다고 치고요. 중요표시도 치고. 그럼 1군, 2군, 3군까지 했었죠. 4군 보세요. 4군은 새롭게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생하든지 또는 해외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오든지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다 일명 4군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새롭게라는 건 있어요. 신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없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도 다 4군을 얻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두창은 내가 지구상에서 박멸됐다 했었어요? 안 된다 했었어요? 됐지요. 근데 우리가 제너가 종두벌 개발하고 우리가 전 지구에서 이게 없었다고 WHO가 공포했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변종을 하게 되면 옛날에 사람 많이 죽였던 것이 두창이거든요. 두창이꼴 천연도. 그만큼 공포에 떨 수 있기 때문에 두창을 무섭게 지금 생각하고 몇 군을 했다고요? 4군을 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것도 대충 봐야 돼요. 과목부터 어디까지 묶어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3군까지는 다 외웠다고 치지요. 뭐뭐까지 있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자고요. 패스트, 확열, 댕글 중요표시 해주고요. 그런데 여기 바뀐 게 있네. 새롭게 발생했었죠. 그런데 새롭게 중요표시 해주시고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데 옛날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령이에요. 다음 강목으로 정한대요. 강목하게 되면 이 막대기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가나다라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가나다라 된다는 거. 이게 법이 바뀌었지. 다음 강목으로 됐다 이 소리죠. 그럼 과목부터 누가 된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뭐뭐까지다 이 소리죠. 뭐뭐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거기면서 또 뭐라 했냐면 다시 또 보세요. 다음 강목 감염병을 말하는데 다만 또 조건이 있죠.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서 긴급히 예방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또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한대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따 고시냐 지정이냐 또 나요. 그러면 잘 보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러면 딴 것들은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아까 내가 거기 한 거에서 클릭하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4군이 떠야 되는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게 아직 항목이 정해진 게 없어요. 없다고. 그럼 지금 우리 4군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러면 그걸 법제처가 클릭하면 다 뜨거든요. 이따 뭐 우리가 지정 감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수라든지 이런 건 떠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이게 7월 달에 바뀐 거예요. 2015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군주는 옛날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서 시행규칙가 있다가 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격한 거예요. 어디로 온 거예요? 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외에도 만약에 해외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한테 유행을 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한다든지 지난번 메르스 맞지요? 그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한다, 고시한다, 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정한 그게 없더라고. 이 지정이나 고시 이런 것들은요. 지금은 이제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가 잘해서 이렇게 뜨지만 일일이 다 거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이렇게 고시한 사항을 봐야 됐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요즘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직 고시를 안 했어요. 항목은 없다고. 항목은 없다고. 지난 어떤 선생님 묻더라고.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항목이 없나 해서 복지부로 다 연결 한번 해봤다. 그래서 아직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본 고시사항을 얻다가 훔쳐놨나. 어떤 구석해놨나. 내가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저 고시하고 지정한 걸 다 뒤져봤거든.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안 해놨다 그러더라고. 아직 안 생긴 거. 아직 안 정해놓은 거예요. 항목은. 그래서 이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패스트, 항열, 댕결, 묶어 중요표시해 주시고요. 두창 중요표시해 주시고 보툴륨 독소증 우리 식중독에서 보툴륨 독소증 들어봤죠? 그쵸? 중요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사스 있죠? 중요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동물 인플루엔자죠. 근데 검역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로 됐다? 조류에서 동물로 바뀌었고 근데 뭐가 된다고? 아직 검역은 조류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동물이죠? 중요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죠?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던 게 아니고 공포에 떨게 했던 거잖아요. 시사 이런 거의 없었죠. 이 소리죠. 중요표시하고 그다음에 큐얼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웨스트 나일열이 있지요. 웨스트 나일열도 하나 받으시고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맨 처음부터 사스라는 말이 붙었던 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일명 사스가 유행을 해가지고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난리 쳤었어요. 침방을 옮겨주냐, 난리 어디다 격리할 데도 없고 저쪽에 위생병원 있지요. 어디냐 그러면 교문이 올라가는데 마무리 있었지. 거기 위생병원 있잖아요. 거기다 격리시키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공기를 옮겨주는 줄 알고 난리 쳐가지고 격리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을부터 겨울 사이 난리 쳤다가 그 이듬해 일명 뭐라고 한 거예요? 사스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여담까지 해주겠지만 중국에서 살생 무기를 만들다가 잘못 노출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것도 인수에 들어가죠. 이것도 인수에 우리나라 타이 소리죠. 중요부셔지고 그 아까 사스가 거기 보게 되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맨 첫 번에 사스가 그러니까 새로 발생하는 거였다가 1년 뒤에 사스라는 이름을 붙었다 이 소리죠. 사스가 그래서 사스는 누가 된다고요? 일명 인수가 되기도 한다 이 소리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것은 만약에 2016년에 옛날에 없던 것들이 여기에서 대방동 쪽에서 사람들이 막 걸려가지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난리를 친다. 근데 옛날에 있던 균이 아니에요. 원인을 몰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몇 군이라고 그런다고? 4군이다 이 소리죠. 중요부터 드시고요. 러보게 보세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름도 어렵네. 중요부셔지고 SFTS 그러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이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중요부셔지고 이거 뉴스 들어봤지요? 작은 소 참진드기 들어봤어요? 살인 진드기 들어봤어요? 이거예요. 작은 소 참진드기가 이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원래 곤충학에서 말하면 작은 소 참진드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살인율이 치사율이 한 30-40% 되잖아요. 30-40% 되는 거예요.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가을철에 매일 날쳐서 가을철에 풀밭에가 널럭 앉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죠. 그것이 작은 소 참진드기인데 그냥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해서 살진드기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이 바이러스예요. 그따위 소리죠. 이거 그 작은 소 참진드기가 관여하는 거예요. 중증 열성 이름도 기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약자는 뭐라 그래요? SFTS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2015년에 6월 달에 난리를 쳤던 메르스 있다 이 소리죠. 메르스 이걸 누가 돼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것 때문에 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 보면 무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실태조사도 있고 아주 다 바뀌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번에 사글이 다 바뀌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몇 군이 되는 거예요? 4군이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고 그럼 1군부터 4군까지 대충 외웠다 이 소리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1군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명 물과 음식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소화기계예요? 호흡기계예요? 소화기지요.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A형 간염 있지요? 바이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역까지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검역 대상 밑에 누구 외워요? 콜레라.
그 다음에 소화기 장티푸스 하면 파라티푸스, 개 동생. 그 다음에 세균성이지. 피똥까지 쭉쭉 싸는 거, 설사라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돼요?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호흡기죠. 거의 다 호흡기다 이 소리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럼 누가 돼? 일단 DPT,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그 다음에 감염성 지수가 높은 홍역, 감염성 지수가 가장 낮은 소아마비, 이꼴 폴리오, 이꼴 급성의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현재는 폴리오 그러지만 이거가 있죠. 그럼 이제 4개에다가 3개에다가 4개 5개였죠. 풍유를 즐기며 산다 생각하면 돼요. 풍유는 누가 돼요?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고 여름이면 수영 가고 가을에는 낙엽 보러 가고 이거죠. 풍유이죠. 풍진. 유는 유행성 이하선. 밑골 볼거리. 여항아리 손님이라 볼 때가 늘어지는 이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풍유가 있죠. 그런 다음에 B형 간염. A형 간염이 여기 있으니까 B형 간염. 걔는 형님. 그런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수도. 그 다음에 이하니까 1번네요. 그치요? 그 다음에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죠. 그런 다음에 누가 돼? 폐렴균. 그럼 폐렴구균과 DPT는 세균이고 나머지 다 누가 돼요? 바이러스. 3군은 아까 줄이게 읊었죠. 지금 한번 다시 읊어보게 되면 다 외울 수가 있다 해주죠. 그 다음에 4군 지금 했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5군은 누가 되는 거예요? 5군은 기생충 질환이죠. 중요치해지고 5군은 누가 되는 거예요? 기생충 질환이에요. 기생충 질환인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요. 근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행규칙과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규칙이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시행규칙 3조에 가면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나중에 본인이 하려고 옆에다 써도 되고요. 시행규칙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교 3 이렇게 써놓으면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볼 거면 그냥 써놓지 말고 알아서 쓰시오. 뭐 초등학생같이 쓰라고 안 쓰라고 안 한다니까. 그럼 이것은 이르면 6호에 있는 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행규칙 3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날이니까 내가 이제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아는 거를 보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볼 테니까 보세요. 거기 46페이지 펴보세요. 목적 있지요. 목적은 첫날이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안 볼 거예요. 법 보는 걸 알려주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46페이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조에 4군 감염병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3조에 누가 된다고요? 5군 감염병 종류가 있죠. 그럼 5군엔 누가 된다고요? 기생충 그랬죠. 그럼 내가 옆으로 왜 써놨냐 그러면 기생충 외워야 되잖아요. 회충, 요충, 편충. 그죠? 있잖아요. 묶어주기 없이해지고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 이꼴 폐업충. 간디스토마 이꼴 누가 돼요? 간흡충. 이거죠. 메타셀카리가 옮기는 거. 그렇잖아요.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가 붕어, 잉어인 간디스토마.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면서 제2중간숙주가 가재나 개인 누가 된다고요? 페디스토마. 이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 되는 장흡충. 이게 다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일명 거기서 보게 되면 누가 5군이죠. 5군. 지정이에요? 5군이에요? 5군이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법이 바뀌는 단계예요. 아까 아주 강의하기가 불편하더니까 지금 봐보세요. 4군은 거기 4군 보세요. 2조에 지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로 조금 다 옮겨왔어요? 법으로 왔지요. 지금 46페이지 보라니까 이거 법제처에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거 내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거예요. 법은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행규칙은 안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2조 내용은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복이 됐다 이 소리죠. 지금 법만 바뀌고 이것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바뀔 거라고.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잘라내버릴 수는 없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지금 시행규칙 2조에 있는 4군 내용은 지금 법에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잘라져 갈 거다 해서 삭제될 내용이다 이 소리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서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6월 30일 전에는 아마 이거 없어져요. 없어진다 해서. 이건 볼 거 없고. 했어요? 앞에다 했으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에. 2조 5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지금 눈 씻고 봐도 있어, 없어? 없지요? 이 법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국회 통과한 것들을 올려놓은 거 본 거예요. 됐어요?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저 테이프가 끊어지려고 그런다니까 5분까지만 하고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10분 쉬고. 지금부터 얘기한 거 질문 받아요. 속도를 좀 늦춰요. 어떻게 돼요? 오늘은 좀